오늘 일발장전 시작합니다. 일발장전의 두 기둥이죠. 최고의 주식 전문가 두 분과 함께합니다. 김영민, 김준호, 엠뱅 골드매니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간밤 미국 보면 서비스업도 서서히 무너지는 그런 모습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인플레를 봐야 되겠지만은 물가가 조금만 더 높아지면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같은 것들 나오고 있고요. 다음 주 내로 반도체 관세, 또 말도 많았던 의약품 관세, 이제 트럼프가 직접 확정 발표한다고 해서 또 여기에 대한 불확실성도 커질 것도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 원전에 대한 뉴스도 있고요. 또 조금 전에 발표됐던 AMD 그리고 슈마컴 실적 발표와 국내 AI 반도체 이야기들도 저희가 준비를 해놨거든요. 일발장전과 계속 함께 하시면서 오늘의 투자 전략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영민 매니저, 네. 어제는 우리 뭐 나름 괜찮았는데 네. 미국 증시가 살짝 좀 흔들렸습니다. 오늘도 좀 나름 조정 속에서 쉽지 않은 뭐 투자 전략 네. 세워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의 일발은 어디로 향하십니까? 뭐 미증시는 지금 금리 인하 기대감 그리고 한편에서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요게 그냥 이제 퐁당퐁당 하면서 하루 오르고 하루 빠지는 이제 그런 시장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 그간 또 6월, 7월 달에 미증시가 뭐 얼마나 많이 올랐어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쉬어가는 맞아요. 구간이라고 이제 보여지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제 전략을 잘 세우면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간밤에 뭐 미증시에 저는 가장 눈에 띄었던 이슈가 이제 달로 가자. 이게 가장 좀 눈에 띄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나사요? 네, 나사가 2030년까지 이제 소형 핵 원자로를 가지고 달에 이제 원전을 짓겠다. 뭐 이런 이제 발표를 좀 했기 때문에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오클로나 뉴스케일 파워 이런 기업들이 이제 또 급등세가 올랐더라고요. 나타났죠. 네, 특히 네. 오클로는 또 이제 뭐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그래서 우리도 이제 원전 관련된 종목들 오늘 또 에너지 고속도로 관련된 거 또 맞습니다. 나중에 이제 뭐 작전 시간에 네, 해야죠. 또 풀어주실 것처럼 연결되는 이제 구조라고 보여지거든요. 우리도 이제 원전과 관련된 이슈가 또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저는 이제 한전 기술이라는 종목을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근에 또 뭐 태웅, BHI 뭐 이런 종목들은 이제 계속 좀 또 너무 분석을 좋죠. 좀 해드렸었고 뭐 태웅, BHI도 지금 잘 가고 있고 한전 기술도 이제 다시 한번 주목을 좀 해봐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한전 기술은 이제 원전 설계를 이제 전문적으로 이제 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체코 이제 쿠바니 원전 이제 수주가 됐죠. 총 이제 공사 금액은 한 26조 원 정도인데 요게 이제 착공하려고 하면 이제 2028년부터 이제 착공이 되는데 문제는 원전을 짓기 전에 설계안이 먼저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설계 계약은 빠르면 이제 올해 연말에 먼저 이제 진행이 좀 될 걸로 보여지거든요. 종합 개통 이제 설계 계약이 2025년 말에 이제 계약이 되면은 이게 보통 이제 전체 원전 공사 금액의 한 5% 정도 금액으로 그래요? 설계 계약이 이제 네. 된다라고 보시면은 26조 원을 기준으로 5% 가정하면은 한 1조 3천억에서 많으면 한 1조 5천억. 요게 이제 내년에 실적으로 인식이 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 UA 쪽에 이제 또 수주했던 부분들도 2026년부터 이제 실적 인식이 이제 될 거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좀 드라마틱한 실적 개선세를 확인할 수 있다. 우리가 약 한 2년 전부터 방산과 조선 기업들 쪽에서 좋아진다, 수주 많이 쌓여 있다, 늘어난다 이런 얘기가 막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때 이제 방산, 이제 원전, 조선 이런 기업들이 이제 슬슬 좀 추세를 만들어가기 시작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작년부터 지금 1년 이상 장기 상승 파동이 진행이 좀 되고 있다라고 보면 저는 원전은 지금부터 앞으로 2, 3년 동안에 계속해서 이제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원전 관련된 이제 공급망에 포함되어 있는 핵심적인 기업들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좀 해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조금 들고요. 현재는 아무래도 이제 한전 기술이 또 아시아 시장에 좀 집중이 좀 되어 있어요. 뭐 사우디를 포함해서 중동 시장이라든지 아시아 쪽에서 이제 수주를 집중적으로 했는데 이제는 미국과 유럽 시장으로 나아가자. 특히나 이제 미국 내에서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각종 행정명령을 통해서 미국에 뭐 워낙 많은 데이터 센터를 지금 지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 센터에서 필요한 전력을 어디서 이제 조달을 할 거냐. 제1대안으로 지금 원전이 좀 떠오르고 있고 네. 이미 미국 에너지부에서 4군데 이상의 이제 대규모 원전 부지가 확정이 좀 되어서 올해 안으로 대규모 원전과 SMR에 대한 이제 투자가 진행이 좀 될 거라고 보면 한미 간의 이런 이제 원전 협력, 특히 네. SMR 쪽은 공동 개발에 대한 이제 협력 의지가 굉장히 좀 강하고 이번 한미 관세 협상에서도 숨겨진 제가 이제 수혜주로 계속 원전 쪽을 말씀드리는 게 실제로 지금 뭐 두산 에너빌리티가 미국의 웨스팅하우스를 뭐 인수를 한다 어쩐다 뭐 이런 투자 네. 얘기들까지
계속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게요. 한미간의 그건 뭘까요? 네. 예. 이게 뭐 제가 봤을 때 두산그룹의 지금 재무적인 구조를 감안했을 때 네. 완전히 이제 웨스팅하우스를 다 인수를 하는 건 조금 이제 재무적인 이제 부담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웨스팅하우스와 이제 막 소송전을 하다가 이제는 원팀이 됐잖아요. 네. 이제 체코 쪽도 마찬가지고 추가적으로 이제 동유럽 쪽에서도 이제 수주를 따낼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기 때문에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뭐 이런 나라들 쪽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추가적인 원전 수주를 할 때 한국과 미국이 이제 공동 수주를 하려고 하면 네. 차라리 그냥 합쳐버리자. 이런 이제 논의. 서로 이제 지분 맞교환을 한다라거나 혹은 이제 뭐 두산 에너빌리티가 아예 웨스팅하우스를 그냥 인수를 해버리는 네. 그런 안까지도 이제 검토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미국 내에 이제 투자가 확대된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충분히 해석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보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제 오늘 뭐 나사에서 달로 가서 이제 원전을 짓겠다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린 것도 있습니다만 사실 제가 AI 투자 사이클과 그리고 이제 전력에 대한 이제 수요량 이런 것들을 이제 감안했을 때 원전이 가장 좀 현실적인 좀 대안이 될 수 있다. 물론 대규모 원전 같은 경우에는 짓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좀 걸리지만 네. SMR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빠르면 정말 2, 3년 안에 원전을 좀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짓고 있는 데이터 센터들이 2026년 말에서 2027년 정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가동이 된다라고 했을 때 SMR에 대한 수요는 훨씬 더 많이 늘어나지 않겠는가. 뭐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원전 공급망에 대한 이제 기업들을 네. 계속해서 이제 관심을 좀 가지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차트 보면서 뭐 일전에 소개해드렸던 BHI라든지 태용이라든지 이런 종목 간단히 좀 보면 네. 보시면 지금 주가가 완만하게 그냥 우상향이에요. 그런데. 하지만 네. 6월 달까지 이제 굉장히 좀 세게 올랐던 거에 비하면 지금은 약간 지금 박스권에 지금 네, 갇혀 있는 또. 상황이거든요. BHI도 그렇고 그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도 거의 뭐 비슷한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차트 보시면 거의 똑같죠. 뭐 쌍둥이처럼 움직이고 있고 그나마 태웅이 요번 달에 또 6월, 7월 달에 상승을 한번 하고 난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이제 고점을 좀 뚫어내는 이제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뭐 소개해드리는 한전기술도 역시 마찬가지 6월 달에 이제 시세가 강하게 한번 분출이 좀 됐다가 주가가 이제 조금 눌러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오히려 요럴 때 좀 매집을 좀 해가지고 추가적인 이제 상승을 한번 기대를 좀 해봐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네. 매수 가격은 뭐 9만 원 내외, 뭐 9만 원에서 9만 1천 원, 뭐 그 정도 사이에서 매수 접근을 한번 해보시고요. 1차 목표가는 한 20% 정도 이제 목표가 잡고 11만 원 정도 잡아드리고 손절가는 7만 8천 원 정도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영민 매니저의 일발을 한전기술, 물론 두산 에너빌리티가 설계를 잘하지만 또 국가대표 설계팀은 또 한전기술이니까요. 거기에 초점을 좀 맞춰주셨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프리마켓에서 한 0.93% 정도 오르고 있는데 시중에서 돌고 있는 이 두산 에너빌리티와 웨스팅하우스 이거는 그냥 카더라로 일단 그렇죠. 봐야죠. 너무 큰 의미 안 둬도 맞습니다. 되죠. 이게 아직 확정이 된 게 네, 아니고 네. 이제 한미 관세 협상하는 과정에서 또 대미 투자에 대한 얘기들이 나와서, 막 나오면서 네. 그 과정에서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웨스팅하우스 뭐 인수할 수도 있다 이런 썰들이 이제 조금 퍼지고 있는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두산의 어떤 재무 구조나 그렇죠. 재원 조달 이런 걸 감안했을 때 조금 이제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기는 해요. 근데 어쨌든 한미 간의 이제 협력이 굉장히 조금 강화된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뭐 긍정적인 이제 뉴스라고 보거든요. 꼭 네. 인수가 아니더라도 서로 이제 원전 공동 개발에 대한 이제 협약 뭐 혹은 지분 맞교환 뭐 이런 게 이제 좀 가능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보여지기 때문에 뭐 흘러나오고 있는 뉴스들은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에도 뭐 긍정적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로 프리마켓 특징주로 가야 되는데 영민 매니저가 말 나온 김에 태웅까지 한 번 더 네네. 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태웅이 오히려 6%대 급등하면서 프리마켓 시세는 가장 잘 내고 그렇습니다. 있거든요. 거래량도 27만 주, 30만 주 가까이 터졌는데 오히려 태웅이 지금 네. 수혜를 보네요. 요즘은 아무래도 이제 가는 종목이 더 잘 간다. 그렇네요. 방금도 제가 네. 차트를 비교해드렸던 것처럼 다른 기업들은 조금 옆으로 들어놓고 있습니다만 네. 태용은 7월 달에 오히려 한 번 더 사상 최고가를 좀 경신을 하면서 매물을 좀 뚫어놓은 상태잖아요. 그리고 이제 조선도 기자재, 어제 제가 이제 엔진 기업들 좀 보시라 그랬는데 하나 엔진이라든지 HD, 현대, 사상 마린 최고요. 엔진 네. 막 9%, 10%씩 막 급등을 하잖아요. 태용도 SMR 관련된 가장 핵심적인 또 기자재 종목으로 부각이 좀 되면서 다시 한번 이제 신고가 돌파 기대감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저는 원전은 그냥 눌림목 들어오면 매수 기회다. 우리가 조선 방산 원전은 그냥 조정 들어오면 매수 기회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원전도 마찬가지 관점이라고 보고 태용은 직전 고점 한번 뚫어내면 이제는 뭐 5만 원까지 좀 가야 되는 구간이니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중기 관점으로 또 5만 원까지 계속 조금 끌고 가는 수익 극대화 관점으로 대응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프리마켓 특징주. 오랜만에 SK 하이닉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호 매니저, 뭐 지금 AMD, 슈마컴 속속 나오는데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이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 관세, 물론 따로 관리는 해준다고는 네. 하지만 맞아요. 이게 나와 봐야 할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좀 프리마켓에서 나름 낙폭이 큽니다, 하이닉스요. 일단 아무래도 우리 정부에서는 뭐 반도체도 의약품도 약간 최애국 대회를 약속받았다고 좀 있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일단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가 특별한 언급이 없었던 점도 약간은 지금 이제 반도체 섹터의 투심을 낙하시켰던 네, 게 있고요. 말 또 바꿔요. 실제로도 이제 슈마컴 관련해서 지금 시장이 그 월가 예상치를 좀 하회하는 실적을 내놓으면서 지금 시간에서 급락세가 연출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이제 IT 섹터의 어떤 투심이 오늘은 좀 일시적으로 꺾일 수 있는데 사실 이제 슈마컴 같은 경우는 사실 서버계 이제 엔비디아라는 맞습니다. 소리를 들을 정도로 어느 정도 처음에는 사실 엔비디아와 주가가 거의 동조화가 됐었는데 최근에 이제 뭐 회계 부정 의혹으로 인해서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그때부터 이제 시장의 신뢰가 떨어지면서 어느 순간 지금 슈마컴의 어떤 주가와 또 이제 엔비디아의 어떤 주가는 계속해서 지금 이제 디커플링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일시적으로 이제 슈마컴의 어떤 이제 실적 하회가 뭐 AMD라든지 전반적인 테크 기업들의 영향은 받을 수는 있겠지만 이 흐름이 계속해서 지속되기에는 뭐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악재가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뉴욕 증시가 이제 전반적으로 지금 서비스 지수가 조금 이제 네. 하회하면서 전반적으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좀 다시 한번 시장에 매일매일 이제 하루하루 시장의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데 이제 오늘은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으로 전체적인 어떤 차익 테크, 실현. 차익 실현의 매물이 나왔기 때문에 그 영향이 고스란히 또 이제 SK 하이닉스로 좀 번진 게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 흐름은 사실 일시적인 가능성이 높고 특히 슈마컴의 어떤 주가 급락이 전반적인 테크 산업의 어떤 투심을 꺾을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SK 하이닉스의 이때 소폭 조정은 전반적인 이제 차익 실현의 매물에 같이 좀 이제 휩쓸려서 SK 하이닉스가 살짝 흔들리는 게 아닌가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이 대만의 TSMC가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안 듣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반도체 관세를 어떻게 해야 될지 트럼프도 고민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다음 주에 나온다고 하는데 우리 최애국 대우 믿고 일단 뭐 하이닉스도 그냥 보유를 할까요?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일단은 뭐 이제 엔비디아가 네. 잘 버텨주고 있는 있기 상황이잖아요. 때문에. 그리고 네. 아직 엔비디아가 이제 실적 발표를 안 늦었으니까.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엔비디아가 이번에도 컴콜에서 여전히 이제 AI 수요는 탄탄하다라는 걸 이미 지금 다른 빅테크 기업들이 확인이 된 상태다 보니까 거기에 가장 지금 이제 그 생태계의 끝단에 있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오히려 또 이제 뭐 3분기 또 4분기의 어떤 이제 실적 전망치를 훨씬 더 높게 전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현 시점에서 여전히 이제 HBM 관련된 거의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SK 하이닉스가 뭐 최근에 뭐 HBM4 관련된 샘플도 공급했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결국 이제 오히려 아까 조방원처럼 조정시 아까 매수의 관점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오히려 조정시 조정시? 매수의 관점 특히 오늘의 조정은 슈마컴 하락으로 인한 어떤 전반적인 약세다 보니까 오히려 이 조정은 잘 이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용민 매니저, 방금 준호 매니저가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야기를 해주셔서 미국 내 투자 카페에는 이런 말이 돌고 있다고 합니다. 그날이 이제 모든 주식 다 파는 날이다. 그러니까 요거 오늘도 보면 네. 여기 이 AMD가 뭐 그렇게 나쁘지 않았잖아요. 네, 맞아요. 뭐 잘못한 거 없어요. 크게. 그렇습니다. 그래도 빠지는 걸 보고 네. 엔비디아 실적 발표 날이 이제 이 모든 빅사이클의 끝이었다. 네. 이런 말 어떻게 동의하세요? 아니면 어떻게 해요? 그게 이제 생각해요. 의미하는 네. 바는 사실 이제 기대할 만한 이제 나올 만한 게 이제 다 나왔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이제 실적 발표하고 나면 그날이. 주가가 좀 조정이 좀 들어올 수 네. 있다라는 거. 특히 최근 몇 개 분기 내내 항상 실적 잘 나오고 이제 가이던스도 잘 제시를 했는데 잘못 없을 실적 때. 발표하고 나면 이제 조정이 조금 들어오는 이제 그런 패턴이 좀 있었기 때문에 뭐 엔비디아 주가가 4월 초에 우리가 이제 상호관세 정책 발표됐을 때 86달러까지 폭락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현재 뭐 엔비디아 주가 170? 180달러 아닙니까? 그 정도로 무지막지하게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언제 팔아야 하나 뭐 이런 이제 생각이 좀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데드라인을 엔비디아 그날. 이제 실적 발표하는 그날로 이제 보고 오늘 뭐 AMD라든지 그다음에 슈마컴 뭐 이런 기업들이 이제 주가가 하락했습니다만 이건 또 뭐 가이던스에 대한 문제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오히려 오늘 또 상승했어요. 이제 그런 흐름들을 보면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관세에 대한 약간의 부담이 있는 과정에서 몇몇 기업들의 이제 어닝 미스가 이제 부각이 좀 되다 보니까 이제 주가가 빠진 것이고. 조금이라도 네. 안 돼요. 하이닉스는 네. 뭐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뭐 가장 높은 수익성. 아니 이게 영업이익이 뭐 많이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영업이익률이 OPM이 거의 뭐 40%에 육박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SK 하이닉스는 오늘 뭐 약간의
기술적인 이제 조정이 좀 들어오는 건 미국의 몇몇 기업들의 이제 조정,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관세에 관련된 또 불확실성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반영이 되는 거다. 그래서 중기 관점으로 어제였나요? 이제 뉴스가 나온 게 SK 하이닉스가 이제 HBM4 엔비디아하고 이제 가격 협상하고 있잖아요. 아직 뭐 최종적으로 HBM4 퀄 통과했다는 얘기도 나오진 않았는데 일단 가격 협상하고 있는데 최대 70% 높은 가격을 뭐 요구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골드만삭스가 이제 우려했던 것처럼 내년에도 HBM의 공급 과잉이 온다. 전혀 저는 현실성이 없는 얘기라고 보고 네. 지금은 주가가 조금 쉬어가고 있는 구간이니까 오히려 이런 구간에서 SK 하이닉스 지난 4월, 5월 달에 SK 하이닉스 매집하셨던 분들은 최소 30-40% 이상씩 수익 나섰을 거거든요. 네. 지금도 저는 뭐 충분히 그 정도의 이제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횡보 구간이 진행되고 있는 거니까 뭐 25만 원, 26만 원대에서는 계속해서 좀 매집하는 구간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SK 하이닉스 봤고요. 만물 박사님이 2차 전지 실적 발표 어제 에코프로죠. 보면 바닥 탈출의 신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는 조방원이었었는데 이제 반바지 쪽으로 2차 전지와 에너지에 또 한 번의 추세가 나오지 않느냐. 전문가님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겸사겸사 에코프로를 준호 매니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네. 깜짝 실적에 맞습니다. 주가까지 반영됐던 금성 천하고요. 오늘도 1.7% 에코프로 머티도 네. 나름 프리마켓의 시세를 줘요. 어제 이제 에코프로 BM이 뭐 영업이익이 거의 1100%가 넘는 그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오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이제 머티도 결국 에코프로 BM이 이 정도로 잘 팔렸으면 그렇죠. 결국 지주사인 에코프로나 또 그리고 이제 양극재에 들어가는 전구체를 공급하는 에코프로 머티도 실적이 좋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인데 결국 이 실적 자체가 ESS와 지금 이제 탈중국화가 이제 맞물리고 중국의 어떤 대규모 감산까지 이어진다고 했을 때는 3분기, 4분기에 대한 실적이 훨씬 더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시점이기도 하고요. 사실 이제 지난번에 제가 에코프로 제가 이번 주에 소개를 해드리면서 말씀드렸던 게 결국 이번에 양도세 대주 이제 그 강화 기준도 마찬가지로 이번 주에 이제 발표가 된다라고 하는데 이게 딱 확정되면 너무 좋고요. 다시 이제 철회가 되면 가장 나이스한데 이게 만약에 또 불확실성이 지연된다고 했을 때는 사실상 이제 양도세 대주주 기준 강화에 있어서 가장 큰 또 수혜 기업이 수혜 섹터로 갈 수 있는 게 2차전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뭐 낙폭이 뭐 수년 동안 나와줬기 때문에 사실 그에 따른 양도 차익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요. 실제로 지금 대주주 양도세 그 강화 기준 강화에 있어서도 사실상 다른 섹터들 대비해서 사실상 피해가 가장 제한적이라 오히려 반사 수혜를 얻을 가능성도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실제로 뭐 2차전지 섹터의 가장 핵심은 실적이 살아나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 가장 이제 대장 기업이 결국에 1분기부터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고 그리고 삼성 SDI는 약간은 지금 적자폭을 축소했지만 하반기에 사실 이제 매출 성장을 거의 좀 자신하고 있고 SK온 같은 경우도 꾸준하게 적자폭을 축소하면서 ESS 쪽에서 매출이 빠르게 회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기차 쪽에서도 캐즘이 서서히 극복되고 있다는 점이 오히려 올해 8월 달 특히나 지금 관세라든지 또 과세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오히려 2차 전지가 좀 대안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머티 어제도 좀 상승 흐름이 나오긴 했지만 사실 첫 번째 상승이라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한 3년 가까이 조정 흐름이 나와준 상태에서 의미 있는 반등과 좀 턴어라운드가 되고 있는데 오늘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머티가 실적 발표하고 나서도 오늘 강력한 시세가 분출된다고 했을 때는 본격적인 2차 전지 상승 랠리의 어떤 이제 시세 초입 구간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워낙 이제 팬층이 두텁긴 하지만 이제 신규로 들어오신 분들은 에코프로가 좋은 거야, 에코프로 BM이 좋은 거야, 에코프로 머티를 해야 돼. 네. 뭐 늘 고민을 또 하시는 질문이 올라옵니다. 일단 매니저. 첫 번째 상승은 저는 에코프로 BM이 잘 했다라고 좀 봐요. 아무래도 코스닥 시총 2등이고 네. 사실 바이오 섹터 다음으로 코스닥 내에서도 시가총액이 가장 큰 섹터가 2차전지다 보니까 바이오가 살짝 주춤했을 때 그 하락을 또 방어해 줄 수 있는 게 저는 2차전지 섹터다라고 보고 있고요. 어저께 이제 선발대로 이제 에코프로 BM이 실적을 잘 나와줬기 때문에 오늘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머티까지도 순차적으로 실적이 잘 나오면 네. 약간은 세로도 나올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어제 이제 그 기대감이 좀 충분히 반영이 됐다라고 보고 있지만 그러기에는 어제 하루짜리 상승으로 끝나기에는 최근에 2차 전지 어떤 매출 성장세가 정말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최근에 탈중국화와 중국의 대규모 감산까지 같이 맞물린다고 했을 때는 저는 2차 전지 섹터가 약간은 오늘 변동이 나오고 만약에 세로이 나온다고 했을 땐 오히려 절호의 매수 기회가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네. 코스닥에서는 에코프로 그룹주를 필두로 좀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코스피에서는 어저께 삼성 SDI도 거의 뭐 10%, 14% 가까운 큰 네. 폭등세가 나와졌잖아요. 그래서 LG 엔송과 삼성 SDI를 필두로 한 배터리 셀 기업들도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삼총사 중에서는 준호픽은 배터리
픽? 아니, 머티? 에코프로 그룹주는 네, 잠시 후에 제가 탑픽 종목으로. 탑픽 종목이 있나요? 아, 죄송합니다. 네, 들어보도록 기다리고 하겠고, 있어서. 배터리 셀 기업에서는 네, 제가 그래도 삼성 SDI가 맞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 픽은 뭔지는 준비를 네, 했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이슈를 좀 보고 조선주 자동차까지도 함께 봐야 되는데요. 우리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유럽연합도 뭐 천문학적인 액수의 대미 투자 펀드 수백조를 약속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이제 그 계약이 끝나고 나서 일본도 그랬고 우리도 그렇고 이 대미 펀드의 이 규모, 성격에 대해서 우리가 미국에 일방적으로 주는 게 아니다 하고 일단 일종의 지급 보증, 미국으로 건너갈 뭐 그럴 조선이라든가 이런 회사에 대한 지급 보증을 세우거나 저리 대출을 해주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선을 확 그어버렸습니다. 무슨 소리냐? 그들이 약속했던 그 수백조의 펀드는 투자가 아니라 대출이 아니라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영민 매니저. 이렇게 이게 이제 선물이라고 하면 하고 뭐 추가 설명을 보니까 자기가 원하는데 그 기업이 와가지고 그 프로젝트에 투자를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네. 하지 않았었습니까? 뭐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맞다면 가령 우리가 K조선에 대해서 기대를 하는 거는 우리 돈으로 가는 게 아니라 뭐 미국 돈 뭐 이렇게 가지고 가는 뭐 그런 호재를 생각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건 좀 너무한 것 같기도 한데 이 발언 어떻게 볼까요? 근데 실제로 제가 이제 관세 협상이 타결됐을 때 네. 이게 이제 정부에서 이제 지급 보증하고 대출해 주는 대출이다. 형식으로 이제 투자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한 거지만 어차피 투자는 기업들이 직접 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지급 보증이라든지 이제 신용관 개설에 대한 이제 신용장 개설에 대한 이제 한도 증액 뭐 이런 것들을 정부가 이제 대신 해주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정부가 이제 기업들의 민간 투자에 대한 이제 재원을 대출이나 이제 지급 보증 방식으로 이제 네. 지원해주는 이제 그런 형식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부가 펀딩을 하는 게 아니라 직접 기업들이 가서 투자를 해야 돼요. 우리나라는 네. 이제 조선기업도 하나오션이나 하나시스템이 미국의 이제 필리조선소 증설에 직접 또 투자를 해야 되고 추가적인 이제 조선소 지으려고 하면 기업들이 직접 투자해야 되고 뭐 자동차든 반도체든 다 마찬가지 이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왜냐하면 정부가 지금 뭐 예산을 쓸 수 있는 게 뻔한데 만약에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막 600조 원씩 미국에 투자한다라고 하면 이걸 대통령이 마음대로 협상을 할 수도 없어요. 네. 국회 승인까지 이제 얻어야 되는 예. 내용들이기 때문에 협상은 했습니다만 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이제 선물이라는 의미는 투자를 하는 국가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사실상 이제 미국이 관세를 깎아주는 대신에 미국이 이제 선물을 주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리고 그 투자에서 나온 성과의 90%를 다 미국이 갖는 거잖아요. 그 대신해서 이제 관세를 깎아주는 깎아줬다? 거기 때문에 뭐 미국 언론들이 봤을 때는 한국의 또 협상 사례를 이제 대표적으로 얘기를 하는 네. 게 돈을 주면 관세를 깎아준다라는 이제 사례를 이제 보여준 거다 뭐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잖아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 기업들이 결국 이제 투자하는 건 맞다. 다만 이게 기업들 입장에서 봤을 때 전혀 효용이 없는 투자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선 쪽도 어쨌든 미국 시장을 이제 개척하는 거고 그 외에 나머지 이제 협력 관계가 이제 예상되는 반도체라든지 의약품 쪽에서도 이제 투자를 할 거고 2차 전지 쪽도 마찬가지죠. 지금 2차 전지 종목들이 조금 회복되고 있는 게 사실은 이제 업황 회복보다는 네. 어찌 보면 이제 그런 거죠. 관세 우려에서 완전히 이제 2차 전지 쪽은 조금 이제 해방이 된 거죠. 그동안에 이제 굉장히 좀 어려웠었다가 거기에다가 OBB의 이제 법안이 이제 통과되고 나서 중국산의 배터리나 뭐 소재에 대해서 완전히 이제 지금 배척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미국 내 투자를 더 강화시켜서 ESS라든지 LFP 시장을 미국 내 좋은데. 시장을 이제 선점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의도가 이제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 입장에서는 사실상 미국의 이제 퍼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어떤 투자의 효용을 좀 얻을 수 있는 또 전략을 좀 잘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어제 이제 최태원 회장이 굉장히 좀 의미심장한 발언을 네. 한 거예요. 협상이 이게 끝난 게 아니다라는 이제 발언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사실은 이제 미국에 투자를 할 때 어찌 보면 이 투자가 그 해당 기업에도 실질적인 이제 효과가 좀 나올 수 있는 발휘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전략을 조금 잘 세워야만 이번 이제 관세 협상의 이제 성과가 실제로 우리 이제 국가 경제에도 이제 충분히 좀 긍정적인 영향을 좀 줄 수 있는 대목이기 때문에 어차피 관세 협상은 그렇죠. 우리가 좋게. 다 예. 알고 있는 예. 것처럼 유럽, 일본, 우리나라 뭐 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게 관세로 윽박 지르니까 이제 마지못해 한 거지. 사실 이제 지금은 뭐 그 이제 실익을 따지는 것보다는 나중에 이제 실질적인 효과에 대한 부분들은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조금 팔로우를 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습니다. 준호면 이제 협상 디테일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트럼프가 요구했는데 우리 기업이 네. 못 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여력이 안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우리 그 해당 기업을 걸고 넘어지나요? 이제 이 문제가 되게 복잡한 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나마 조선은
한화가 가겠다고 하니까 이게 맞닥뜨려져서 시세가 나고 있지만 다른 쪽에서 너 와. 현대차 있는데 못 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하나요? 사실 뭐 SK 와, 의약품도 이럴 반도체도 때. 지금 네. 모든 어떤 이제 품목 관세가 사실 이제 미국 내에서 다 생산을 하길 이제 바라고 있는데 사실 네. 그게 여러 개 안 되는 기업도 분명히 있을 수밖에 많겠죠. 없다라 네. 좀 보고 있고요. 뭐 다만 지금 뭐 삼성이나 뭐 현대나 지금 미국 현지화를 지금 속도를 내고 있는 하이닉스나, 기업들은 네. 어느 정도 좀 수혜를 받을 수 있겠지만 사실 이제 모든 기업들이 다 가는 거는 한계가 될 수 있는데 사실 네. 트럼프도 그냥 지금 대만에선 사실은 TSMC를 겨냥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이제 한국에는 뭐 현대차는 이미 트럼프의 어떤 요구대로 어느 정도 잘 진행이 되고 있고 이제 뭐 삼성을 또 필두로 또 그리고 또 이제 SK 하이닉스나 하이닉스를. 그리고 또 미국 내의 어떤 공장과 신설과 증설을 더욱더 늘려가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무언의 압박인 거지 모든 기업들이 다 갈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고 가장 핵심 또 중추적인 어떤 그 산업의 어떤 그 선도 기업들이 미국 내에서 생산하면은 그 밑단에 또 이제 뭐 하청업체들이라든지 아니면 또 이제 그 관련된 또 기업들은 계열사들은 같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장 이제 선도하는 기업들이 미국 내에서 생산하는 게 가장 이제 핵심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뭐 애플도 이 겨냥을 했던 것 같고 이제 베트남에 생산하고 있는 나이키나 아디다스 모든 이런 제품들까지도 결국 계속 관세로 겨냥하고 있는 게 미국 내에서 이제 생산하는 이제 중국이 아니라 미국 내에서 앞으로 생산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라는 그 가장 핵심의 어떤 무언의 압박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 어제 이제 선물 그 얘기는 약간 그래도 CNBC 인터뷰에서 그래도 그동안의 어떤 이제 무역 또 관세 협상의 어떤 그 부분을 자랑하면서 한국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이 뭐 우리가 진짜 그랬나 싶을 정도로 문을 열어줬다 이러던데요. 폐쇄적인 네. 국가였는데 네. 갑자기 이제 문을 열어주면서 네. 우리의 자동차와 픽업 트럭을 팔 수 있게 됐다. 그래서 이거는 엄청난 일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발언을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약간은 좀 흥분감이 한 얘기가 아닌가 좀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저 이게 이번에 관세 협상은 저는 너무 좀 심각하게 생각하지 그러지 말자. 않으셔도 되는 게 우리가 트럼프 1기 때 미중 간에 이제 협상했던 사례를 보면 한다라고 해도 나중에 이게 약속된 금액대로 잘 집행이 안 돼요. 워낙 이게 보시죠. 또 장기 프로젝트들도 많기 때문에 네. 그냥 지금은 협상을 매듭을 짓는 게 좀 중요하다. 여기에 좀 포커스를 좀 두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오늘 한번 영양도 보시고요. 리뷰 겸 프리마켓을 가볼게요. SK 바이오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좋았습니다. 네. 네, 이슈들이 있고요. 또 의약품 관세가 오늘 터져서 그렇지 SK 바이오팜은 또 나름 그렇죠. 괜찮은 기업이잖아요. 거기도 어제 관세에도. 이제 에코프로 BM이 이제 서프라이즈가 나왔고 의약품 이제 제약 쪽에서는 SK 바이오팜이 바이오팜이 이제 서프라이즈가 나와서 600억이 넘는 이제 영업이 분기 기준으로 창사일에 이제 최고 실적이 이제 나오다 보니까 어제 이제 주가가 장중에 거의 뭐 20%가 넘는 급등세가 이제 연출이 됐죠. SK 바이오팜은 지금 뭐 주요 매출원이 뇌전증 이제 신약 맞습니다. 엑스코프리입니다. 엑스코프리. 이게 이제 작년부터 매출액이 이제 늘어나기 시작해가지고 올해 전체 이제 SK 바이오팜의 이제 매출액이 한 7,500억 원 정도 여기에 최소 이제 OPM 한 40% 정도 이제 잡으면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서서히 이제 좀 숫자로 입증이 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의약품에 대한 이제 품목 관세를 최종적으로는 한 250%까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250%라고 하니까 이게 이제 그냥 트럼프 대통령이 공수표를 이제 또 남발을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 차라리 25%라고 얘기를 하면 조금 걱정이 돼요. 네. 근데 이게 250%는 너무 좀 터무니없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이제 의약품에 대한 품목 관세를 계속 매기려고 하는 게 주요 이제 빅파마들 미국 내 이제 사업하고 있는 특히 이제 유럽계 빅파마들 입장에서는 의약품의 이제 가격이 굉장히 네. 높은 가격으로 이제 미국에 이제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약값을 떨어뜨리던 그게 안 되면 생산 기지라도 미국에서 만들던 그걸 이제 압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나라 이제 기업들하고는 일단은 1차적으로는 크게 뭐 상관이 좀 없다라는 거. 오늘도 지금 프리마켓에서 한 2% 정도 조정받고 있는 게 아마 그 의약품에 대한 이제 관세 이슈 때문인데 엑스코프리는 아무래도 지금 우리 국내에서 생산해서 사실 미국에 이제 SK 바이오팜 아메리카 이제 법인으로 이제 좀 보내는 물량이기 때문에 관세에 해당 사항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셀트리온이나 SK 바이오팜이나 6개월 동안에 놀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런 기업들이 미국 현지 생산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형제 공장 가지고 있는 기업도 인수하고 이러면서 다 지금 이제 방어를 좀 해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크게 저는 뭐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다.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이 엑스코프리의 매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뇌전증 신약의 이제 연간 시장 규모가 한 6조에서 7조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 이제 겨우 침투율이 5%에 불과한 거예요. 네. 만약에 이게 점유율이 한 20%까지 올라간다라고 하면 시총이 그냥 20조 넘어가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흐름들을 감안하면 주가는 뭐 여전히 좀 바닥이고 뭐 12만 원, 13만 원 정도까지도 저는 중기 관점으로 충분히 오를 수 있는 여력이 좀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간 이렇게 실적이 좋은 기업이
관세에 대한 우려 때문에 정말 바닥에 처박혀 있었던 거예요. 그게 이제 다시금 재평가가 어제? 좀 시작됐다라고 이제 볼 수 있으니까요. 한 12만 원에서 13만 원 정도 목표가를 좀 보시고 저는 오늘도 매수 관점으로 대응을 좀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바이오주들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의 의약품 관세에 대한 코멘트가 있었기 때문에 또 영향을 받을 수밖에는 없다. 그러나 영민 매니저가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 미국 내 약값 인하 정도만 된다면 이것도 고비를 넘어갈 수가 있지 않을까. 왜냐면 뭐 거기 관세 때리면 미국 약도 못 사 먹습니다. 그렇죠. 결국에는 미국민들. 미국 국민들, 미국의 환자들이 피해를 보는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풀무원을 준호 매니저 S&D를 한번 가보면서 네. 같은 식음료니까 풀무원을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캐대언 이후로 김밥 열풍이어서 풀무원에 대해서 제2의 이제 삼양식품 막 맞습니다. 불닭볶음면 나오는데 오늘도 지금 프리마켓에서 풀무원이 4%대고요. 거래량이 야 이게 맞나요? 140만 주가 지금 실리고 있는데 네. 준호 매니저 뭐 같이 두 종목 가보 풀무원 먼저 가고 S&D 가볼게요. 일단 가능한가요? 풀무원? 네, 뭐 풀무원도 마찬가지고 제가 지난번에 가끔 제가 분기에 한 번씩 저기 서울역에 있는 롯데마트를 가서 이제 그 경황을 살펴본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네. 이제 사실 이제 한국의 어떤 이제 처음에 냉동김밥을 시작으로 굉장히 큰 인기를 붐을 일으켰고 그다음에 이제 뭐 한국의 어떤 이제 김밥 판매량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사실 K푸드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사실 대체제가 많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뭐 K팝 아티스트 같은 경우도 그 아티스트를 대체하는 인물이 많지 않기 때문에 사실 한류가 계속해서 지금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건데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풀무원의 지금 뭐 그 흐름들도 그리고 또 최근에 삼양식품의 어떤 이제 불닭볶음면도 사실 뚜렷한 대체제가 없는 거기 때문에 관세에서도 나름 자유로울 수 있는 부분이고 거기에다가 이제 3분기부터 7월 1일부터 이제 대규모로 또 이제 중국인 단체 여행객들이 본격적인 시행이 됐기 때문에 그 판매량이 바로 직결되게 돼서 2분기 또 3분기에 대한 어떤 매출 성장이 훨씬 더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풀무원도 이제 최근에 어떤 흐름과 지금 대체고리에서도 한 4% 정도 좀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 뭐 제가 이제 S&D 같은 경우는 그 불닭볶음면에 소스를 이제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네. 결국 지금 여러 가지 뭐 관세라든지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뭐 스태그플레이션의 우려가 여러 가지 지금 불확실성들이 지금 계속해서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같은 시점에서는 결국 믿을 건 실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APR 같은 지금 이제 메디큐브, 네. 홈뷰티 디바이스 기업도 계속해서 신고가 행진이 나주고 있고 제가 과거에 말씀드렸던 롯데건강개발 같은 경우도 3분기 이후부터 폭발적인 매출 성장이 나올 것이라 말씀드렸었는데 2분기 또 후실적을 기록하면서 여전히 또 신고가 랠리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조선 섹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S&D 같은 경우도 지금 최근에 삼양식품이 지금 이제 그 소스 업체를 인수를 하면서 조정 흐름이 나왔던 부분들은 오히려 기회다라고 말씀드렸었고 또 이제 10월부터 본격적인 신공장 가동을 또 앞두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올해 3분기, 4분기에 대한 매출 성장이 훨씬 더 기대가 된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같이 여러 가지 불확실성들이 좀 산재해 있는 시장에서는 오히려 실적 하나 믿고 그리고 3분기, 4분기에 대한 폭발적인 매출 성장이 담보되어 있는 기업들을 접근한다고 했을 때는 충분히 지금 시장에서 기회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 그 L마트, 그렇죠? 네. A마트에 염탐했을 때는 김을 그렇게 사간다고 하지 맞습니다. 않았었습니까? 김을 많이 사가죠. 예, 근데 최근에 보니까 김밥을 또 사갑니까? 김밥은 이제 사실상 김을 사기 전에 예. 먼저 인기를 끌었던 게 이제 냉동김밥부터 냉동김밥이었었고. 이제 그 미국의 유튜버들이 네. 그걸 시식하는 걸 보여주면서 그때부터 판매량이 늘어나고 그게 이제 헐리우드 또 이제 자녀들이 마치 이제 과자를 먹듯이 우리나라 한국 김을 먹는 모습들이 많이 그 파파라치에 찍혔어요. 캐대언도 지금 그거잖아요. 맞습니다. 한입 먹기. 그래서 예. 실제로 또 김 같은 경우가 비타민보다 훨씬 더 지금 많은 비타민 효과와 여러 가지 지금 이제 슈퍼푸드의 역할도 하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그 김의 판매량과 그러니까 K푸드의 어떤 이제 한류가 풀무원도 계속해서 그러면 풀무원까지도 온고잉이다.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 주말에 캐대언을 봤어요. 아니, 왜 이렇게 늦게 봤어요? 아니 하도 네. 막 캐대언 하길래 네. 골든 노래도 뭐 여기저기서 너무 많이 들리고 네. 그래가지고 봤는데 거기 보면 실제로 김밥 먹는 장면이 여러 차례 나와요. 있잖아요. 그리고 네. 한국 곰탕 먹는 장면도 네. 나오고 그리고 지금 뉴욕에서 LA에서 지금 곰탕집도 엄청 유행을 하고 네. 있더라고요. 그 네. 김밥을 먹는 게 이제 우리는 김밥을 이렇게 잘라 먹잖아요. 근데 그 김밥을 통으로 된 걸 먹죠. 한 줄로 그냥 네. 입에 쏙 집어넣는 그 장면이 워낙 이제 외국인들이 봤을 때는 좀 재밌어가지고 그걸 뭐 따라하는 그런 유튜버들도 많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다시 한번 풀무원? 이제 냉동 김밥이라든지 김밥 먹는 네. 게 이제 유행을 타면서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주가가 풀무원이라든지 우양 이런 기업들이 또 근데 너무 작잖아요, 시총이. 네. 그래서 네. 이제 풀무원 쪽으로 네, 오히려 풀무원으로. 거래는 많이 좀 쏠리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나왔던 장면을 보면 이제
곰탕집 중에 혹시 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이 프랜차이즈? 있나 싶은 생각이 좀 들 정도로 네. 뭐 그런 것도 이제 유행을 좀 타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도 좀 듭니다. 다음은 곰탕이다. 어제 영민 매니저 전화 연결을 하려고 했어요. 이 두산 이 CCL 아마존 네네. 공급. 네. 아 이것도 커요. 이게 결국은 맞습니다. 이제 이네 실적을 내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결국 이제 SK 하이닉스와 두산 그리고 두산 아래쪽에 이제 경화제를 이제 공급하는 파미셀까지 파미셀. 이제 어저께 이제 급등이 나왔잖아요. 결국 이게 이제 CCL의 이제 수요처가 뭐 AI 진영 전반으로 이제 확산되고 있고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이제 아마존과 같은 이런 하이퍼스케일러들 미국의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계속해서 서버에 대한 투자라든지 데이터 센터에 대한 이제 투자를 늘리고 있다. 뭐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이제 진짜 데이터 센터 울산에도 짓고 해야죠. 뭐 구미에도 네. 짓는다고 했고 광주 쪽은 아직 이제 뭐 착공에 대한 얘기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만 계획 지금 열심히 세우고 있잖아요. 10조 원 정도 규모로 국가 AI 데이터 센터 또 짓고 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사실 이제 CCL에 대한 이제 또 수요가 굉장히 좀 늘어난다. 그래서 이수페타시스와 두산이 거의 비슷한 결이에요. 이수페타시스는 MLB 그리고 MLB 쪽은 뭐 이수페타시스하고 하나 더 추가하면 대덕전자 같은 기업. 그다음에 이제 CCL 쪽은 뭐 두산하고 파미셀 진영. 그리고 최근에 코오롱 인더도 이쪽에 이제 또 CCL 쪽에 진출을 좀 한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관련된 기업들이 미국향이 이제 수주가 계속 좀 늘어나고 결국 또 실적이에요. 실적이 워낙 좀 잘 맞아요.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네. 이런 기업들은 계속 좀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산 CCL의 두산까지도 살펴봤고요. 이제 준호 매니저의 일발로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아껴뒀잖아요. 네. 에코프로의 이제 후속주를 들고 후속주. 왔는데 네. 그래서 에코프로 그룹 내에서 제가 후속주를 준비해봤습니다. 바로 에코프로 머티를 사실 오늘 탑픽점으로 가져왔는데요. 사실 뭐 바이오, 특히 K배터리의 투심이 정말 빠르게 회복이 되고 있고 사실 기대가 최근에 됩니다. 어떤 네. 시장 하락을 방어해주기도 하고 또 시장 상승을 견인하고도 있는데 이번에 이제 관세 협상에서 사실 뭐 바이오나 그리고 철강 그리고 또 이제 뭐 자동차 같은 경우는 약간은 이번에 품목가세 부과되고 상호가세 부과되고 나서 오히려 일본보다 그동안은 비교 우위였는데 약간은 좀 열세로 또 그리고 사실상 이제 원래는 일본은 2.5% 관세가 부과됐었는데 우리는 원래 0%였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약간은 좀 불리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유일하게 유리한 지금 이제 고지에 있는 섹터가 바로 K 배터리입니다. 왜냐면은 탈중국화가 빨라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동안은 CATL이나 BYD가 글로벌 지금 1등, 2등을 지금 계속해서 선점하고 있었었는데 일본에서는 사실 대체할 수 있는 기업이 파나소닉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배터리 3사가 미국 현지에 진출해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결국 중국 기업들을 배제한다고 했을 때는 결국 배터리 3사의 어떤 수요, 또 수주 물량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OBBA 또 이거 하나의 어떤 크고 아름다운 어떤 법안 자체가 결국 이제 미국 기업들의 어떤 수혜를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건데 사실 국내 배터리 3사 같은 경우는 LG 같은 경우는 GM과 얼티엄 셀즈 지금 2023년부터 가동이 시작됐고 지금 신공장 증설과 또 계속해서 지금 이제 그 신축 건설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또 이제 보조금 혜택도 받을 가능성이 높고 또 우리 삼성 SDI 같은 경우도 스텔란티스와 포드, GM과도 합작법인 설립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SK 온도 좀 마찬가지인 상태이다 보니까 오히려 좀 관세에서도 나름 자유로울 수가 있고 거기에다가 과세 영향에서도 가장 낙폭이 컸었던 2차전지 섹터가 대주주 양도세 기준 강화에 있어서도 가장 지금 이제 수혜 섹터로 반사 수혜 섹터로도 부각될 수 있는 게 2차전지다. 그러니까 과세와 관세에서도 다른 섹터들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자유로울 수 있는 게 2차전지인데 거기에다가 이제 악재가 이미 상당 부분 선 반영이 되었고요. 전기차 수요 둔화가 장기간 지속이 되면서 그에 따른 주가 낙폭이 웬만한 기업들이 2차전지가 고점 대비 거의 90% 가까운 조정 흐름이 나와준 상태다 보니까 가격적인 매력도 충분한데 배터리 3사를 중심으로 LG 엔솔의 흑자 전환 1분기, 2분기 연속적으로 실적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삼성 SDI의 하반기의 어떤 매출 성장이 기대가 된다. 그래서 대규모 감산과 그리고 탈중국화가 빨라지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실제로 일본의 파나소닉 외에는 비교 대상이 없을 뿐더러 오히려 LG 엔솔이 다시 한번 글로벌 1위 배터리 셀 기업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 보고 있는데 거기다가 9월 달에 금리 인하 기대감도 있잖아요. 그래서 금리 인하에는 바이오 섹터도 수혜지만 결국 2차전지, 선장 섹터도 같이 동반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머티도 어저께 에코프로 BM이 호실적을 기록했던 만큼 양극재가 많이 팔리면 양극재의 거의 60% 이상 원가 비중을 차지하는 전구체도 전구체죠. 같이 팔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특히나 지금 탈중국화의 더욱더 큰 수혜가 사실 전구체 같은 경우는 중국의 90%를 의존해 왔었어요. 근데 지금 당장 전구체를 대량으로 양산할 수 있는 기업, 비중국 기업 중에서는 에코프로 머티가 거의 유일하기 때문에 여기 탈중국화와
그리고 중국의 대규모 감산에 있어서도 에코프로 머티의 역할이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실적은 잘 나올 것인데 오히려 실적 발표하고 나서 약간은 조정 흔들림이 나올 수도 있다고 봐요. 어제 기대감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그 조정과 흔들림을 이용해서 우리가 잘 접근한다고 했을 때는 오히려 좀 큰 수익을 챙기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지금 이제 포항 공장 CPN 공장이 1, 2공장이 연간 5만 톤 정도를 생산하고 3공장, 4공장이 3.3만 톤을 생산하는데 증설을 통해서 올해 6.6만 톤까지 생산량이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올해 3분기, 4분기에 대한 매출 성장도 기대가 되고 작년 3월달, 4월달에 미국의 북미 기업과 전기차 기업과 공급 계약을 대규모 공급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때 비밀유지 조약이었어요. 네. 근데 그 기업이 저는 테슬라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좀 보고 있는 게 예. 결국 전구체는 ESS에도 들어가고 또 그리고 EV 그리고 가장 이제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그 당시에 이제 전기차 쪽에 투자를 줄였던 게 GM과 포드는 전기차 관련된 생산과 그리고 실제로 투자를 줄였는데 유일하게 늘려갔던 기업은 테슬라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3월 달에 이제 공급 계약 체결했던 기업이 테슬라가 아닌가라고 좀 조심스럽게 추측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 2025년부터 본격적인 또 2차 전지 분위기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모습이고 제가 이번 주 월요일에도 공개 방송에서 또 이리 보나 저리 보나 결국 2차 전지가 정답이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오히려 지금 같은 어떤 시장의 불확실성에 에코프로 머티, 코스닥에서는 에코프로 그룹주가 다시 한번 시장 하락을 방어하고 어느 정도 또 이제 반발 매수가 강하게 유입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에코프로 머티 탑픽 종목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네, 오늘 준호 매니저는 에코프로 머티로 향했습니다. 그 양극재 만들 때 약간 시루떡 같은 그 맞습니다. 소재입니다. 그 전구체를 공급하는 그런 회사고요. 앞서 이제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머티 중에서 네, 하나를 꼽자면 얘기했는데 지금 중국이 소재 감산이라면은 맞습니다. 오히려 머티가 빠른 네. 시세도 가능하겠어요. 맞습니다. 일단 뭐 양극재 네. 쪽에서 이제 어제 BME 시세가 분출됐고 그리고 이제 에코프로 머티가 전구체는 사실 대체재가 거의 소재죠. 없는 네. 상태다 보니까 사실 에코프로 머티가 3분기, 4분기에 대한 어떤 매출 성장이 거의 뭐 담보가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가격 줄여 볼까요? 가격 전략 같은 경우는 일단 전일 종가로 한번 봐볼게요. 왜냐면 이제 실적 발표하고 나서 세론도 분명히 나올 수 있어요. 어제 기대감으로 반영이 된 상태이다 보니까 그래서 전일 종가를 일단 매수가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4,500원을 일단 매수가로 잡아보겠고 목표가는 65,000원을 일단 1차 목표가로 그리고 손절가는 46,400원 라인대를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호 매니저 에코프로 오늘 실적 발표 있습니다. 그중에 이 전구체를 만드는 네. 에코프로 머티로 오늘 일발 향했고요. 앞서 영민 매니저는 이제 원전이 우주로 갑니다. 네, 나사로 달로 갑니다. 달로 갑니다. 한전 기술을 또 오늘의 공략 포인트로 잡아주셨습니다. 자, 일발 장전 여기까지 하죠. 두 분의 전문가 여기서 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